저만 홀라당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가장 노골적으로 세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세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플레이트 찰게요. 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윤. 저는 도연. 저는 채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파벨만스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내 개봉한 영화 파벨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난생 처음 극장에서 스크린을 마주한 순간부터 영화와 사랑에 빠진 소년 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기 시작한 이후 점차 필름의 힘을 실감하게 되는 샘미에게 크고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점차 영화에 대한 샘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파벨만스는 바로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소년 샘이와 가족들의 시간을 담담하지만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기 전에는 뭔가 엄청 어마어마한 이야기, 커다란 이야기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반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런 이야기로 채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탄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스필버그가 자신의 영화에 대한 경험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마냥 어둡게만 풀고 있지 않아서 좋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좋은 힐링 영화를 본 것 같이 되게 후련하고 든든하고 좀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고편만 봤을 때는 영화 감독 이후의 삶을 조명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영화 감독을 데뷔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룬 게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감독의 영화보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더 많이 봤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특히나 범블비, 리얼스틸, 또 주라기 공원을 너무 재밌게 본 경험이 있는데 두 분은 스필버그 감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필버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또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에 정말 8알이 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주라기 월드, 뭐 맨인 블랙 등등등 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흥행했던 영화들이 다 한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삼 좀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뭐 더군다나 터미널이나 뭐 게이샤의 추억,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들도 다 같은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장르 불문 되게 다양한 영화를 연출을 했다는 거를 듣고 되게 이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좀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또 대단한 것 같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 영화관에 가서 처음으로 뭔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스필버그의 E.T.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봤던 스필버그 영화부터 제가 이번에 봤던 파벨만스까지 그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이번에 파벨만스를 보면서 제 첫 영화 경험이 뭐였는지도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세미는 이제 첫 영화에 대해서 되게 생생한 기억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첫 영화가 뭐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집에 DVD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는데 제 첫 영화는 아마 그 DVD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막 곰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곰돌이는 아니고 되게 무서운 곰이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제목이 더 베어라고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였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곰들이 버섯을 먹으러 버섯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혹시 또 여러분은 첫 영화가 뭐였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제 첫 영화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봤던 영화들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있는 영화들이고, 좀 재밌는 게 저도 그 어릴 때 주라기 공원 보고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미가 기차를 보고 무서워했던 기억이랑 겹쳐져서 좀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도 첫 영화에 대한 경험보다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때 토이스토리 3를 메가박스 영화관에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기억보다 뭔가 그 영화관 뒤편에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을 엄청 신기하게 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세미의 가정환경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잖아요. 저는 이 세미가 가정에서 겪는 어떤 불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전반에서 좀 가족들의 그런 사랑,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훈훈함을 넘어서 천재가 성장하기에 좀 좋은 뒷받침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세미의 가정 환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정 환경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여동생들, 그리고 베니 삼촌까지 어떻게 모두가 저렇게 세미가 하는 일을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물론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약간 아버지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세미가 그렇게 카메라를 들 수 있었던 게 그런 아마추어인 자신이 찍은 영상들을 이제 부모님이 동네 극장까지 기꺼이 보러 가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미한테 영화인으로 살고자 한다는 세미한테 경고를 날려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그런 예술의 삶에 대해서. 세미가 처음에는 그 엄마가 슬퍼하는 것과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것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차 어렴풋이 영화가 상실해 줄 수 있는 위로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속상해하는 동생한테 자신이 만들던 영화를 같이 보자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나름대로 세미 나름의 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파벨만스에서 그 세미가, 그리고 어쩌면 감독이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아보자면 그 싸우는 부모님을 바라보던 세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카메라 든 모습을 발견한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정말 헉 하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강렬한 고백으로 느껴졌고, 이 장면이 뭔가 영화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세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서 가족들이 되게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필름에 담고 싶다는 마음은 뭔가 예술을 향한 열망일지 아니면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둘 다이겠구나, 그렇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이게 막 복잡한 감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영화 엔딩 씬을 보면 스필버그가 되게 순간 아차 하면서 그 존 포드의 가르침을 되짚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엔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싱거웠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싱거운 엔딩이 세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영화가 스필버그의 인생을 그린 작품인 만큼 스필버그의 인생이 계속되는 한 이 영화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거를 전해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관객들한테 사실 여기까지는 프롤로그였다, 본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가족의 비극 도중에 이제 영화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세미도 분명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완전한 타자의 시선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만 홀라당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여기고는 하는데,
그런 제 이기적인 면모를 좀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꿰뚫어 본 것 같기도 해서 좀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영화 예술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는 가장 개인적이고 그 사적인 비극을 좀 섬세한 감각으로 다루는 일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파벨만스를 보고 인생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미가 촬영한 영상을 영화로 만들면서 편집을 거친 것처럼 또 스필버그가 파벨만스라는 자전 영화를 만들면서 또 어떤 내용을 편집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벨만스 속에 있는 세미가 스필버그가 아니라거나 이게 스필버그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 삶을 그나마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으로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은 매 컷마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미가 잘나는 필름도 그냥 그런 것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와 인생의 본질이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세미가 자신의 시선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영화가 하나의 시점을 보여줄 뿐이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는 영화라는 게 당장 눈앞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보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좀 포착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 내내 파벨만스가 영화와 인생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대신 이 다르다는 게 완전히 막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다르다예요. 뭔가 아무리 각본 없는 순간을 필름으로 담았다고 해도 이게 창작자의 의도대로 편집되는 순간 그 인물은 뭔가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미가 만든 그 캠핑장 영화에 춤추는 여성과 세미의 일상 속에서 엄마 미찌는 같은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졸업 영상을 보고 그 감정적으로 되게 동요하던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 소년도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무 낯선 자기 자신을 보고 좀 겁을 먹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진짜 그런 익숙한 삶을 좀 새롭고 낯설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인생과 영화가 같을 수는 없지만 결코 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같은 순간들은 늘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서 결국 엄마와 베니 삼촌의 그 이야기나 졸업 영상 속 비하인드 같은 스토리도 파벨만스라는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까지가 인생이냐를 구분짓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영화를 볼 때 가끔 안전함 같은 거를 느끼는데 그 인생에는 각본이나 편집 같은 것들이 없지만 또 영화상에서는 각본이나 편집 그리고 정해진 결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느끼는 안전함이 인생과 영화를 구분짓는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 속 파벨만이라는 이름이 가족 성 이름이기도 하지만 페이블맨이라고 하면 이야기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대요. 저는 스필버그가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을 위해서 응원을 담아서 되게 쓰지만 달콤한 그런 선물 같은 영화를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창작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완전이나 미완성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두고 창작자는 이제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구분을 지어야만 되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랬다가 너무 과해지지는 않을지 또 되게 모호한데 결단은 내려야 되고 한 번 또 결정을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고 거기다가 자신의 창작물로 세상 사람들을 또 설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흔히들 말하는 그런 창작자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잖아요. 사람을 반으로 갈라놓는다고. 그런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단지 그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세미의 노력이 세미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에게 준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얘를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완성한 결과로 뭔가 예상치 못한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창작의 힘이라면 스필버그가 말하는 영화 예술은 되게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벨만스의 세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꿈에 부딪혀가면서 도전하는 내용의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사실 파벨만스랑은 결이 정말 다른 영화긴 하거든요. 보다 보면 주인공의 광기가 제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 대한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작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상에서 그 양양이라는 소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했던 이야기랑도 뭔가 닿아 있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영화에 대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영화는 언제 봐도 그 숭고한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한 감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를 위한 영화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바빌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멈추지 않는 필름에서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까지 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채영 씨는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